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락.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크게 부진한 데에 따른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커지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7월달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도시 지역 고정자산 투자가 FAI라고 하는데 모두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주요 시중금리 인하를 결정했고 인민은행은 1년 만기 MLF 금리를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2.85에서 2.75로 인하했습니다. 7일물 역레포 금리 역시도 2.1에서 2%로 하향 조정했고요. 일방적으로 시장에서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은 호재로 인식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모습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거는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페드의 매파적 행보는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토마스 버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지난 주말 예상치를 밑돈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2%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회의록에서 9월에도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지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 진행을 했을 때 과연 50bp가 진행이 될지 75bp가 진행이 될지는 향후에 나올 지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9.41불 마이너스 2.91%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강세 달러가 폰조 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보면서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 미국의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이후 처음으로 50을 밑돌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마도 금리 인상이 이제 뭐 중간 지점 여기에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 길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비 1.67% 하락했고 전월치도 1.29% 하락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급격하게 중국의 가격 역시도 빠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 불안감으로 시장에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과연 이게 얼마나 통할지는 향후 나올 지표를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뭐 MLF 금리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준금리 역시도 이제 향후에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역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테니 한번 기대를 하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같이 지금 제조업 경기가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전월보다 크게 악화한 마이너스 31.3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 제조업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 미국으로 이제 수출이 되는 원자재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다양한 부분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화물 운송비 역시 생산한 제품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 전월보다 운임 지수가 고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화물 운송비 역시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들 미국 인플레 곤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떨어진다.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해도 물가 안정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천천히 진행이 되다가 금리 인상을 팍팍 올리면 어느 순간 빡 하고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마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물가가 갑자기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다가 빡 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조금씩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기 때문에 요게 천천히 해서 급속도 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달러가 밀어올린 미국 증시, 제프리스, 달러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달러가 고점을 찍고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게 한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자, 그리고 FOMC 같은 경우에는 이 8월 달에도 있고 10월 달에도 있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12월 달에 또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3번 이렇게 올해만 하더라도 3번 정도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 요걸 감안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리는 계속 오르고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MZ의 전세 대출은 1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세 대출입니다. 전세 대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아파트 담보 대출이 아니라 전세 대출이에요. 이 정도도 지금 100조 원이라는 거기 때문에 빚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여러분들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예상치를 보면은 미국이 올해 한 3.5%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한국 역시 3.5%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내년에 한 대략 한 4에서 4.25, 4.5까지도 얘기가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절대로 미국보다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최소한 4.5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자, 이러면 시중은행 금리가 6, 7, 8?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당연히 전세대출을 만약에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를 해놨다면, 이걸 온몸으로 직격으로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월세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큰 리스크가 되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이 변동성이 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머릿속으로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된다. 요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셌던 만큼 이 하락에 대한 파동도 굉장히 셀 거고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셀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것들도 관련주들이 있다면 조심하시길 바라며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장 정리 한번 봤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먼저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변수라는 건 계속 언제 생겨도 이상할 게 없기에 우리가 봐야 되는 몇 가지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한번 에너빌리티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들 좀 살펴보자면 되게 좋은 뉴스가 많습니다. 이집트 원전 수주 구분응선 넘었다. 이달 말 계약 체결이 유력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체코나 이런 동유럽은 체코나 이런 동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우디까지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수주를 계속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집트 이런 쪽에서의 수주를 제대로 받는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요거는 그냥 올해 연말까지 다른 곳에서의 증가율 역시 계속 커질 테니까 우상향하는 흐름과도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 이게 만약에 체결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체결되는 날이나 아니면 그 전주쯤부터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것만 먹고 나와도 만족한다라고 하면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뭐 사우디도 남았고 체코도 남았고 이야기할 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웨이브, 출렁임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요거를 버틸 줄 있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것만 얘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나는 중장기에 내 성향을 맞추겠다, 단기의 성향을 맞추겠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서 이 두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손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나 풍력 발전 등등 이외에도 친환경 쪽으로 엮여 있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호재다.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악재니 호재니 이런 거 할 것 없이 그냥 이건 호재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거 역시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연결이 되면은 차트 안 보더라도 요것만 보더라도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다만 이런 이제 매수세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횡보 모습 보여주게 된다? 그럼 여기서는 약간 조금 눌리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약간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수급부터 먼저 하자면 얘네 둘 외국인 기관 또 사주면 요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단기로 보느냐 중기로 보느냐 이렇게 좀 갈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를 본다면 어떤 걸 봐야 될지 요것부터 우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이 일봉을 보시면 볼린저 상단 여기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 볼린저 상단을 이탈하고 회복을 못한다면 그럼 그때는 단기의 매매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현재 위치는 매물대 역시 아직 완벽하게 소화를 못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를 못 들어주게 된다면은 이 부근 때문에도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 라고 하면은 자, 여기 23,000원 이 부근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단기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보면 일단 볼린저 상단 여기가 지지라인이다. 자,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고점을 뚫게 된다면 23,000원까지는 일단 노려볼 수 있겠다. 그 다음은 올라간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의 움직임이 보여줬을 때 60일선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해도 뭐 여기는 11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전 21선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면 21선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보셔라 라는 것이죠. 물론 11선 보셔도 되는데 이건 취향 차이라 제가 뭐를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10일, 20일? 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하는 부분으로 일단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저항은 같습니다. 단기랑 마찬가지로 여기 23,000원 여기에 매물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면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전에 고점 한 26,000원 여기를 뚫었을 때 최고점 이상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와 중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 말씀드렸는데 요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1.4만 명 기념으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이제 향후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금 금리가 피크를 찍고 나서 이제 보기 괜찮은 종목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네요. 자, 그럼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